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2월 14일 우리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시키기 직전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저를 따로 불러서 어, 탄핵 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거의 내란의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동료의 의리로서 인간의 정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또 하시면서 계속 저를 이제 배신자, 의리 없는 사람, 인간이 덜 된 사람으로 계속 매도해 가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린 사인이 아니라 공인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받들기로 맹세한 사람들이고 헌정질서 수호를 선서한 사람들입니다. 시민과 국민에게 배신한 것이 진짜 배신이고, 그러면 비상계엄이라는 또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그런 사태를 일으켰으면 대통령은 탄핵을 당연히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막으려고 움직였다면 책임 있으면 책임 받아야지요. 근데 그게 우리 같은 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해줘야 된다. 이건 국민들에 대한 불충이고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 됩니다. 우린 국민들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또 쟤는 그렇다고 했는데, 유다 보니까 그래도 다들 착하다 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아유, 그 활동하시는 모습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탄핵 소추안에 반대 이 표를 행사한 직후에 이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 표를 던졌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악마하고 대화하지 않고 상대방이 짓고 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적대시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보복 정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사실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섬기고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이게 결국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할 일인데 동료나 선배에 대한 의리와 그게 사실은 그 나쁜 정치, 나쁜 의리 아닙니까? 패거리 정치죠, 그게. 그렇죠. 그게 패거리 정치입니다. 자기들 간에 그 힘 있는 권력자들 간에 서로 손잡고 다 해먹으려고 하는 패거리 정치, 나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국민을 20년 받드는 정치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20년, 30년 했다는 분들 그런 나쁜 관행과 또 기득권 카르텔에 빠져서 헌법을 어기고 헌법이 파괴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또는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이건 범죄 아닙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도 야 그래도 우리 식구인데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패거리 정치죠. 이거는 악마의 카르텔인 예, 거죠. 저는 부숴야 되는 카르텔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셨던 거고요. 그 사진이 그 당시에 이제 국회 앞에서 피켓시 하시던 사진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네, 저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같아요. 네, 그때 저 고뇌하는 표정들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이 국민을 섬기면서도 보수의 배신자, 잘못된 보수의 배신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국회의원이 많은 권한과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때 저거 피켓 들고 절절하게 호소하는 모습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때 심정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저 때는 너무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는 계속 즉시 하야 또는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했었고, 그렇죠. 근데 12월 7일 첫 표결 때는 조금 선배들이 저한테 계속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설득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탄핵은 시간도 걸리고 혼란이 가중되니 즉시 하야가 빠르고 혼란이 적지 않겠느냐. 그때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죠.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2월 7일 오전에 대통령이 담화를 하면서 당의 모든 걸 맡기겠다 했고, 그 당의 중진 의원님들은 그래 우리가 즉시 하야시킬 거다, 바로 하야시킬 거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탄핵에 동참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일견 또 맞는 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번 한 번에 한해서는 저는 그러면 일단 탄핵에 동의는 안 하겠지만 바로 즉시 하야해야만 합니다 라는 조건을 달았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콧 하면서 본회의장 안 가는 거죠. 안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께 이런 누를 끼치고 국민들께 저렇게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시는데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설명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본회의장 와서. 그렇죠. 근데 그런 설명조차 안 하고 보이콧 해버린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서 제가 복귀를 했던 것이고, 근데 역시나 즉시 하겠다는 약속은 사라지고 다음 주가 되니까 당의 분위기도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야, 한 2, 3주만 버티면 진영이 결집하는데 그럼 탄핵 안 시켜도 되지 않아?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하야하시라. 안 그러면 탄핵에 적극 나서겠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을 탄핵에 찬성하도록 설득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초기에 설득이 잘 됐어요. 그래서 당내 한 20, 30명 정도 설득이 돼서 야, 탄핵에는 무리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대통령 2차 담화 그리고 그 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집권하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갑자기 그립감을 확 지면서 당내 분위기가 어땠냐면 2주만 버티면 탄핵 안 시켜도 된다. 진영이 대결집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탄핵 찬성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칫하면 전쟁 난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었고요. 국정원 후배나 국방부에 있는 후배들이 형님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전쟁 납니다는 얘기를 저한테 계속해서 전해주는 상황이고 실제로 내란죄 처벌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관련된 있는 장군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계엄도 한 마당에 그렇죠. 겁나는 게 없는 상황이죠. 또 전쟁 일으킨다면 비상계엄해서 자기 살 길을 찾을 수 있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일부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진영 대결집이 벌어지면 그건 준내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진영 대결집이 일어나서 충돌이 벌어지면 소요 사태죠. 그러면 맞습니다. 다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그러면 독재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엔 비상계엄을 더 야물게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에 12월 14일이 탄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그리고 12월 14일 탄핵을 못 시키면 전쟁이 나거나 준내전 상태가 되어서 비상계엄이 다시 선포되겠구나. 12월 14일 탄핵을 안 시키면 안 된다. 근데 탄핵을 시키려면 국민의힘에서 표가 나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 탄핵을 시키기 위해 해야 될 몇 가지 요건들이 떠오른 것이 첫 번째, 보이콧 못하게 본회의장 오도록 해야 한다. 보이콧 해버리면 당연히 부결이죠. 그렇죠. 보이콧을 못하게 해야 한다. 200석 넘어야 예. 되니까요. 또 두 번째, 욕바지가 필요하구나. 누군가 저한테 욕을 이제 욕 먹기 싫어서 다 숨은 거잖아요. 그럼 욕을 대신 먹어줄 사람이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어차피 무기명 투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은 양심이거든요. 양심에 부담을 줘서 하도록 움직이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게 피켓 들고 나서자. 여당 의원인데 피켓 들고 나서 버리면, 그리고 시민들께서 지금 화가 나서 다 결집해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보이콧은 못할 것이다. 분위기상. 여당 의원까지 이렇게 나선 피켓 시위 하는데 보이콧 해버리면 그렇죠. 명분이 정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이콧 못하게 본회의장 가도록 만들자.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제가 피켓 들고 나섰기 때문에 제가 욕바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지가 생기고 또 양심 있는 동료 의원들 겉으로 용기가 없어서 표현을 못 하겠지만 김상욱이 혼자 저렇게 욕먹고 추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야 차마 내 양심이 어긋나게 탄핵 반대를 못 하겠다. 전도 마음은 또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나섰던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를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피켓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 엄청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저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그만하면 안 되냐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춥지 않냐고 계속 밥은 먹고 하라고 계속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만큼 압박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몇 번 대화는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저한테 설득을 시켰던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범으로 있는데 어떻게 동료로서 그럴 수 있느냐, 인간적인 정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 우린 국회의원입니다. 시민들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는 게 먼저지 우리 간의 정리보다 그게 더 먼저입니다.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잘못하셨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불안하고 염려하시고 또 자칫 이번에 탄핵을 못 시켜서 진영이 결집하면 정말 큰 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역사가 퇴보합니다. 하고 대들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끝에 12월 14일 이제 탄핵 가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바로 이런 김상욱 의원의 행동하는 양심, 용기 있는 결정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방금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치밀한 전략적 계산을 하셨네요. 본회의장에 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욕을 먹어줄 희생양 욕바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이런 전략들이 결국은 몇 분을 움직였고 통과시키는 단초가 됐고. 반드시 국민의힘 안에서 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힘들 게 뭐가 힘들었냐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반갑다고 와서 자꾸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를 움직여야 되는데 김상욱이 민주당 쪽에 가서 이렇게 얘기 나와버리면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난 방파제인데. 오지 마시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고뇌 어린 표정으로 피켓을 들고 국회를 지키던 모습 정말 정말 머리에 조금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께 우리에게 기폭제가 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 바로 거기에는 우리 김상욱 의원의 희생과 헌신이 컸습니다.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래서 저렇게 고뇌 어린 표정으로 이제 시위를 했는데 그 다음에 파란 옷을 입으면서 완전히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보십시오. 야, 이제는 춤을 추고 얼굴 표정 저렇게 화난 저 웃음에는 가식도 없고 뭔가 즐겁고 기쁘고 예. 실제 그랬잖아요. 저기 가면은 즐거웠습니다. 축제 분위기잖아요. 유세가. 네, 너무 참 즐거웠던 것이 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 또 이재명 그 당시 후보죠. 추구하는 정치의 방향성이 제가 추구하는 정치의 방향성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얻는 반가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라는 간절함. 또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으로 좀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서 특히 보수 쪽에서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표 찍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 지지 선언도 했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입당하고 이제 저 유세 현장에 갔는데 옳은 일, 시민들을 위한 일, 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 그 느낌이 저한테 참 큰 힘을 줬어요. 즐겁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항상 이 양쪽 집회를 가면요. 네. 그 정광훈을 비롯한 그 아주 파시스트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 가면은 지나가면 많이 또 가보셨죠? 거기 가면 욕하는 거, 쌍시옷 들어가는 욕에 이재명 후보를 무조건 범죄시하면서 욕설만 난무해요. 목사분들도 올라오셔가지고 욕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 집회 가면은 축제 분위기, 젊은이들이 자기 생각 얘기하고. 유세에서는 그렇게 국민의힘 욕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정책 이야기를 하지. 정책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런 자연스러운 행복한 표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누구 상대방을 악마화해서 욕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뿌리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너무 역사가 짧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87년 이후에나 민주주의란 말을 쓸 수 있는 나라가 됐지 그전에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파시스트 국가였죠.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파시즘 역사가 훨씬 깁니다. 네. 그 파시즘이라는 것이 그 원어는 그거잖아요. 하나로 뭉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외부의 적이고 또 내부의 적이고. 그래서 선동하고, 그렇죠. 선동하고. 악마시하고. 이제 국민들의 무지를 자극하고 거기서 선동을 이끌어내고 갈등을 만들면서 힘을 만들고 그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게 이 파시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도 그랬죠. 백성들이 글을 못 배우게 막았어요. 그러면서 단계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파시즘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점에 달했던 것이 일제시대지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중일전쟁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 일으키면서 완벽한 단일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외부의 적, 중국, 미국 이런 외부의 적을 상정시키고 내부에 또 적을 만들고 그렇죠. 그 파시즘의 정신이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도 청산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수와 파시즘 극우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보수와 수구도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이 파시즘과 수구는 결합하기 쉬워요. 이익을 위해서 폭력적, 권위적, 맹목적, 선동적 방법이 결합돼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은 보수가 없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원칙을 지키고 가치를 지키고 안정을 지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주권을 이제 우리가 이미 합의했고 동의했고 헌법에 들어와 있는 가치. 그렇죠. 헌법적 가치죠. 그러니까 이건 보수의 가치죠. 헌법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면 진보에서는 또 다른 이걸 우리를 믿고 이 사회의 건강함을 믿고 진보는 색다른 다른 혁명적 발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가 많이 발전했으니 1차적으로 AI한테 후보를 고르라 하고 최종 결정은 선거로 하는 건 어때? 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지키고 보수가 시장경제 원칙, 공정사회 원칙, 복지사회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이걸 바탕으로 진보가 혁신적 도전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모든 정책이 네. 그런 기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보면요. 진보의 혁신을 촉진할 뿐이지 본인의 진보에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핵심은 사회의 원칙을 지키자입니다. 사회의 기본 체력을 올리자. 사회의 원칙을 지켜서 공정사회를 만들자. 시장경제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다 원칙 준수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회 체력을 네. 기르고 이걸 바탕으로 진보의 혁신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랑 생각이 완전히 같으시죠. 아니 이 민주당 쪽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도 완벽하게 알고 있고요.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네. 그런 한국 사회 정치에 대해서 인문학적 성찰과 함께 그런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좋은 정치인이다. 딱 머릿속에 드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민은 한국 사회 보수와 진보 그리고 나아가야 될 인간의 가치, 예. 또 민주주의의 가치,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성우 의원께서 정말로 그런 인문학적 소양도 탄탄하고 또 성찰하는 정치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필요한데요. 네. 현실에서는 자기들 권력 나누기, 남 맞습니다. 잘 되는 거 가로막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하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다 범죄자, 뭐 대장동, 뭐 사기꾼, 뭐 정권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대안도 없고 정책도 없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기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그런 그 논평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이 어떻게 보면 제가 주변에 겪어왔던 사회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들이었고요. 한때는 저도 그래서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저는 이제 12월 3일 이후에 저 스스로 많은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각성을 하면서 좀 스스로 깨침이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또는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의 생각과 감정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네. 그분들의 생각이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만 하고 또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음. 그게 이 시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닿는 대로 보수 진보를 진영으로 보지 마시고 기능으로 보십시오. 국민이 주인이시지 진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보수 지지층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보수 지지자라면 진영 논리에 갇혀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누가 보수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느냐로 주인된 시각으로 판단해 주시라. 이런 보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죠. 예를 들어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갈라치기 합니다. 사회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반보수적인 거예요. 보수라면 사회 통합을 우선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요. 이준석 후보가 같은 40대 이제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표적인 표상이 갈라치기, 그다음에 비아냥대기 뭐 이런 걸로 그건 점철되고 반보수적인 겁니다. 이번에도 정말 할 수 없는 그 성폭력에 가까운 언어폭력으로 전 국민 지금 이 제명안이 올라가서 윤리특위에서 이제 결정돼야 되는데 참 그 부분 놓고 많은 분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겁한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진영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파시즘을 청산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파시즘의 본질이 그거예요. 진영 정치를 만들고 또 비겁한 정치를 하는데 비겁한 정치란 게 뭐냐 하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겁니다. 네. 악마화하는 것이 신상털기, 또 뒷조사, 고소고발, 헛소문 퍼뜨리기, 네. 그리고 사실관계 왜곡해서 나쁘게 만들기. 오로지 상대를 악마화해서 이 반사적 이익으로 진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 진영은 맹목적으로 바뀌거든요. 맹목적이고 폭력적으로 됩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대선 기간 유세를 보면
철저하게 상대방 악마화에만 집중하고 본인들의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악마화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본인들 뉴스에서도 자꾸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나옵니다. 너무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게 파시즘인 거예요.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왜곡된 선입견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서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막고 진영을 결집시키는 것. 이게 되게 나쁜 정치입니다. 그 정치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던 상대방 악마화, 신상 털고 주변 사람 괴롭히고 그죠? 고소고발 남발하고 왜곡하고 네거티브하고 중심이죠. 마타도어하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서 이렇게 네거티브 마타도어하는 정치인들을 몰아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민주당 상황이었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있는 게 제가 정치 입문하면서 네. 전 반장 선거도 아마 안 나가봤어요.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태어나서 첫 선거가 국회의원 지난 총선이었는데 네. 총선 나가면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1번이 네거티브 마타도어 하지 않겠습니다. 2번이 저한테 네거티브 마타도어 하더라도 고소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네. 3번이 다름에서 배움을 얻겠습니다. 하고 걸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제가 정치하는 동안에 늘 그건 저한테는 약간 제가 지켜야 될 기본이라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이 있을 때 힘들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모든 걸 네거티브 마타도어로 집중을 해버리고 뒷작업 신상 털기에 집중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12월 3일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 신상 털기, 네거티브 마타도어, 고소고발 뭐 어제도 문자 메시지 보니까 뭐 이제 수사 중 뭐 하면서 뭐 문자가 몇 개나 와 있더라고요. 무혐의 받았는데 또 들어왔나 봐요. 근데 저는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자꾸 왜곡을 시키는 거죠. 상대 정치적 경쟁자가 하는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계속 드렸던 말씀이 저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렸으면 논리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되돌아보고 틀렸으면 틀림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논리적으로 저의 생각이 틀렸으면 지적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넌 인간이 덜 됐어. 야, 너 옛날에 나쁜 짓 했대. 어떻다 저떻대. 진짜든 아니든 막 퍼부어버리는 네. 신상 털기를 해요. 인격 모독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메시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을 받드는 정치라면 정치인들이 메시지 자체에 집중해서 이 메시지에 대한 부작용, 정책적 대안, 보완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국민들께 도움되는 정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좀 그런 정치 문화가 되도록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님 유세하는 거 보면 남 탓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정치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건지, 노동과 관련해서 환경 관련, 인권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개혁신당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부분이어서 이번 대선 때 사실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나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여기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그냥 욕만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맞다 그거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세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사회 통합입니다. 네. 보수의 가치죠. 그렇죠.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말씀이세요. 사회 통합. 저는 그걸 해내실 거라 믿고 있는데 사회 통합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사회 통합의 전제는 헌정 질서 수호하는 범주 안에서입니다. 민주주의를 부인해버리거나 국민을 받드는 걸 부인해버리거나 국민들을 총칼로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 통합의 전제는 헌정 질서를 부수려고 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특검법을 통해서 이걸 엄단한 전제 위에 헌법 수호 세력 안에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 진짜 사회 통합이지 않나.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통합정부, 국민주권정부 할 일인데 옳고 그름은 분명한 것이니까. 그러니까요.